과일과 달걀 등 밥상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다음 주로 다가온 설 준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설 물가 원인부터 또 안정 대책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차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추대가 됐습니다. 4대 그룹 총수로서는 첫 상위 회장이 나온 만큼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가 넉 달 연속으로 0%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달걀 등 장바구니 물가 들썩들썩하고 있고요. 지금 집값도 역시 월세, 전세 뭐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요즘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K 양극화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알파벳 K자가 오른쪽에 한 자는 올라가고 한 자는 내려가고, 그러니까 좋은 것은 너무 좋고 또 나쁜 것은 너무 나쁜 이런 양극화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요. 예. 물가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평균 물가 1월 달에 CPI 소비자 물가는 0.6% 상승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흔히 보면 주변에 이 채소 물가 또는 과일 물가, 이런 신선식품이라고 그러죠. 이런 농축수산물 가격은 10% 이상 올랐거든요. 네. 또 전세 가격은 지금 앵커님 수도권에 28%, 20 몇 % 이상 올랐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다 그 소비자 물가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일부 품목들은 엄청나게 올랐다고요. 예. 그런데 오르지 않는 품목도 있어요. 네. 오히려 내린 품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제 유가가 아직까지는 좀 안정세다 보니까 원유 제품 가격 이런 거 내리고 있고요. 요즘 중고등학교 학비 예. 이게 지금 제로로 바뀌었잖아요. 아. 정부 보조금. 네. 그리고 과거에는 학비 부담도 많았었는데 학비는 크게 마이너스가 돼 있죠.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아예 영업을 하지 않는 일부 개인 서비스 사람들이 아예 가지를 않으니까 예. 물가가 내리고 있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예를 들어서 가게를 보는 주부라든지 또 지금 설 제사상을 마련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주로 채소, 과일 이런 농수산품 위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이고 아. 학비를 내는 또 학원비 요즘 굉장히 또 부담이 낮아졌어요. 네. 그런 쪽에는 물가가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K 방역, K 양극화 물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주 먹는 진짜 흔하게 먹는 계란값이 다시 또 예. 동네 보니까 한 판에 8,000원이 넘은 것 같아서 2배가 올랐던데 정부도 막 미국산 계란 관세 없이 수입을 막 한다고 하는데 계란값은 안정이 아직은 안 되네요. 네, 요즘 그 달걀이죠. 순우리말은 달걀이죠. 예. 하여튼 계란이든 달걀이든 이 달걀 가격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달걀 값은 AI라는 인공지능이 아니고 조류 인플루엔자. 예. 네. 이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지금 달 도처에서 살처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달걀 가격이 급속히 오르고 있고 또 정부가 긴급 수입을 좀 했습니다만은 예. 그 물량이 아직 다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니고요. 수입하는 물량보다도 지금 살처분되는 생각보다도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살처분되는 이 닭의 숫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계란값이 상당히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사과는 지난해 장마 또는 비 오래 오고 이런 바람에 낙과가 많았고 예. 사과 배값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사과, 배 이런 것이 지금 제사상에 오르는 대표적인 상품 아닙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지금 제수를 준비하는 사람들, 주부들은 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설 이제 다가오면은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설 앞두고 이제 성수품 물량 대량으로 방출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제 예. 물가 좀 잡힐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근본적으로 이제 요즘 이 식품 가격이나 과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에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네. 에그가 이 달걀의 에그가 아니고 에그리컬처 네. 플러스 인플레이션. 그래서 농산물이 주도하는
물가 상승인데 전반적으로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에그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데다가 예. 작년에 기후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공급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설을 앞두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 공급 부족 이런 상황이 상당히 좀 심각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정부가 이것을 정부 비축 물량을 적극적으로 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풀겠다고 약속도 하고 있고 그래서 가격을 좀 조절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무턱대고 또 가격을 달걀 같은 경우에 일방적으로 낮출 수도 없는 게 살처분 당하고 나서 계란이 얼마 안 남은 이런 또 농어민들 네. 가격을 너무 낮추면 그분들 또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어려우시죠. 예. 예. 그런 면에서 정부도 고민이 좀 깊어지는데 조금은 그래도 정부 비축미나 비축 농수산물로 인해서 설을 앞두고 가격이 좀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자, 그리고 배달앱 요기요 많이 이용하실 텐데 요기요 운영사를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재판에 넘겼는데 뭘 잘못한 거죠? 예, 갑질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네. 이 갑질이라는 것은 자기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자기보다 더 약자인 거래선들에게 고통을 준 거,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갑질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요기요는 배달의 민족하고 사실은 이제 같이 합병을 하기로 돼 있는 회사죠. 네. 저거는 상표 이름이고 저 회사의 주인은 딜리버리 히어로, 그러니까 배달의 영웅이라고 그러는 독일계 회사예요. 독일계 회사가 지금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 사건은 이렇습니다. 요기요가 음식점들 배달을 해주면서 이제 가격을 매기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요기요한테 예를 들어서 짜장면 한 그릇에 요기요 배달 앱을 통해서 100원에 팔았다면 네. 다른 배달 앱을 통해서는 절대 100원 이상을 100원 이하로 팔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야만 요기요가 제일 싸다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네. 요기요 아닌 다른 곳에서는 120원, 130원 이러면 소비자들이 요기요만 찾아올 것이다. 이것은 이제 강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물건 가격이라는 게 예. 매일매일 바뀔 수가 있고 또 판매업체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요기요가 정하는 가격보다 더 싸게 그래서 50원, 60원에 팔았다 그러면 가서 시정을 요구하고 또 그걸 감사반을 조직해가지고 요기요에서 이 각 음식점들의 가격을 올리도록 종용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른을대로 피해를 보고 네.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요기요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일반 국민들은 이 음식점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저런 것을 바로 시장 농단이라고 그러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네. 시장을 흐트리고 그리고 을들에게 고통을 준 사건입니다. 싸게 팔아라고 명령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전은 없이 그냥 말 안 들으면 또 해지하고 막 그런 거예요, 계약을? 아니죠. 그러니까 요기요가 아닌 다른 배달 앱에 팔 때는 네네. 비싸게 팔아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그 가격만큼의 요기요 그 운영사에서는 업체에게 그만큼 보전 안 해주나 보죠? 그렇죠. 보존도 일체 해주지 않고 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가지고 요기요에만 싸게 요기요가 배달하는 물건만 소비자들한테 싸게 넘기고 예. 다른 앱은 가격을 높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을의 스스로의 자기 결정권 어떤 그 업체로서의 자기 결정권을 요기요가 박탈을 해간 것이죠. 이것은 공정거래법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실 범법 행위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을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예. 고발해야 되는데 예. 그냥 공정거래위원회 선에서 벌금만 매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중소벤처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로 이 배달 요기요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예. 지금 현재는 공정거래법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네. 이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 고발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 이제 그 예외를 중소기업 벤처부에 두는데 박영선 장관 시절에 이 대목을 왜 검찰에 고발하지 않느냐? 벌금만 매길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뒤늦게 고발을 했고 이것을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갑질 형태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 아닌가
이제 재계의 분석입니다. 과징금 4억 7천만 원으로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죠. 차기 대한상의 회장의 만장일치로 추대가 됐는데 국내 4대 그룹 총수가 대한상의 회장을 맡는 게 처음이라고 해서 좀 의미를 짚어보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한상의가 상당히 이제 오래된 기구예요. 네. 공식적으로 대한상의가 출범한 것은 1946년 우리 해방 당시고요. 원래 조선시대 때도 조선상공회의소가 있었습니다. 예. 1884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일제 흡수 합병되는 바람에 사실상 우리 뿌리는 1946년부터 시작하는데 1946년도 지금까지 회장이 20분 나왔습니다. 20명. 예. 그런데 그 20명은 대부분 뭐 중견기업이나 또는 상류기업이라도 상하 정도 되는 기업의 총수가 맡았지 가장 앞서가는 4대라든지 현대, 삼성, SK, 롯데 이런 기업들 총수들이 한 번도 대한상의 회장을 맡은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2대 기업 또는 3대 기업으로 볼 수 있는 SK의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의를 맡으면서 결국은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재벌이 맡으면 대한상공회에서도 좀 더 강력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예. 지금 경제단체 중에서 그동안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게 사실은 전경련이라는 곳입니다. 네. 이 전경련이라는 곳이 최순실 사건 때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려서 네. 좀 곤혹을 많이 거쳤고 아직도 지금 이미지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재계의 구심점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삼성이라든지 많은 재벌 그룹들은 정경련에서 탈퇴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의로 오게 되면 이제 대한상의가 대한민국 재계의 중심으로서 재계 의론을 수렴하고 또 정부나 국민하고 상대하는 중심 단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언론에서도 왜 이번에 대한상의가 최 회장 추대했냐 뭐 배경을 많이 묻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답변이 이제 최 회장이 ESG 전도사다 이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좀 이게 그렇습니다. 개념이 살짝 어려워서 설명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교도소 다녀오신 이후에 완전히 그 인생 철학이나 또 회사의 경영관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래서 요즘 만나는 자리 또는 행하는 어떤 정책마다 ESG 강조를 많이 하시고 계신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태원 회장의 호가 ESG 최태원 호까지, 또는 네. 그 정도예요? ESG 전도사다 예. 이렇게 하거든요. 저기서 한번 뜯어보죠. 우리 ESG 영어의 약자인데요. 네. E는 environment 환경의 약자입니다. 그다음에 S는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네. 그다음에 G는 기업의 지배 구조. 그러니까 사회 그 공환경 사회적 책임 또 기업 지배 구조 이것을 선진화 근대화시키는 것을 기업의 목표로 하는 네. 경제의 목표로 하는 종래에 우리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기업을 왜 하냐 그렇게 물으면 돈 벌기 위해 산다. 그렇죠. 이게 정답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건 천박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요? 요즘은 돈도 벌어야 되지만 네. 돈은 물론이지만 영혼 없는 돈은 안 된다. 영혼이 하나 있어야 된다. 기업 경영을 하는데 영혼이 있어야 된다. 그 영혼, 그 스피리트란 뭐냐? 바로 ESG다. 사회 환경, 그 공해도 많이 만들지 않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그런 경영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사회나 기업이 망하지가 않고 계속 지속 가능 성장을 하게 된다. 현재 만약에 돈만 하는 그런 비즈니스 세계를 계속 이어가면 서로의 적자 생존으로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래서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ESG를 매우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10여 년 전부터 ESG를 이제 역점 사업으로 해왔기 때문에 예.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이 되면 대한상공회의소가 ESG의 총본산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박사님. 예? 대한상공회의소가 뭐 하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 상공인들이 모여 있는 친목단체입니다. 친목단체? 예. 그런데 예. 보통 경제단체들은 대부분 다 친목단체이고 정경련 뭐 우리도 만들면 돼요. 뭐 연합친목단체, 연합경제인회 만들면 되는데 예.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정단체입니다. 1951년에 법에 의해서 대한상공회의소 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부가세법이라든지 각종 세법의 규모가 일정 이상 되면 무조건 회원에 가입해야 되고 전 탈퇴의 자유도 없습니다.
무조건 또 회비를 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제력이 있는 공공성이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다른 단체와 다른 것은 전 국제적인 연대, 국제적인 조직 속에서 나온 겁니다. 대한상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ICC라고 해서 세계 상공회의소 조직이 있어요. 예. 이것은 언제 생겼느냐? 1599년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전쟁하고 있을 때 네. 파리에서 전 세계 경제인들이 이제 뭉치기 시작해서 하나의 사회적 책무도 하면서 친목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회나 국가에도 봉사하면서 서로가 좀 좋은 일을 해보자 하는 그런 모임으로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예. 그런데 그동안에 독재 정권 아래서는 독재 정권의 시녀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러나 이제 민주화 사회된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재계의 의론을 수렴해서 국민과 정부의 유통을 하는 또 그러면서 재계도 발전해 나가는 그런 의견 수렴의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신임 최태원 회장이 맡게 되면 뭘 풀어야 될 과제가 딱히 그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올린 대로 지금 ESG, 예. 진짜 말로만 ESG를 할 게 아니라 그동안에 SK그룹이 ESG를 많이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환경을 더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많이 하면 돈 버는 데는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의 기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ESG를 잘하는 회사일수록 정부가 융자도 많이 해주고 국민들이 좀 더 잘 많이 사게 해주는 ESG의 표준을 만드는 거. 예. 그다음에 또 지금 경제 환경, 사회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재계가 예를 들면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어떤 공정거래 3법 네. 같은 데 의견 조율을 한다든지 또 이익 공유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또는 그 손실보상법 이런 걸 한다고 그러는데 재계의 의견을 직접 현장에서 돈을 낼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과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시행착오를 막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연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느냐. 그동안에 이 경제 단체들이 예. 어떤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를 못해 왔거든요. 그러나 이제 태태원 회장은 좀 재계의 큰 어른이고 또 회사도 덩치도 있고 예. 또 성격도 활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어떤 의견 수렴의 장으로서 나름의 기여를 많이 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박사님이 기대가 좀 그래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지금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